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드디어 이 뉴스를 하게 되네요. 2019년 가을이었죠. 저는 지금도 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한 번도 기자협회에서 어떻게 가는 무슨 여행이든 연수든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 해에는 제가 딱 한 번 기자협회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거지, 한마디로. 제가 알기로는 그 연수가 조금 초임 기자들이 가는 연수인데 그걸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저는. 딱 한 번 제가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딱 한 번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딱 한 번 쉬러 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날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고요?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들이받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겠다고 설친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아찔하더군요. 저 제주도 가가지고 연수 가가지고 기사 썼어요. 혼자서 참.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죠. 그 몇 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조국 전 장관은 모든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감옥에 갔고 부인 정경심 교수도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딸은 고졸이 되어버렸고 아들도 석박사 학위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글쎄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표창장이 그게 과연 가짜였는지도 솔직히 알 수 없죠. 저는 지금도 그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돼서 조국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부인도 감옥에 갔죠. 딸은 의사 면허증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자, 그런데 그 짓을 벌인 검사들은 호의호식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고 승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새끼는 대통령이 됐고 그중 또 한 새끼는 법무부 장관이 됐고 여당 대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들 참 검찰총장이 되기도 하고 검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금융위원장이 되기도 하죠. 자, 그 검사들, 잘 먹고 잘 사던 그 검사들, 이제 마침내 정산의 시간이 왔습니다. 조국의 멸문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냈던 바로 그 검사들, 이 검사들이 이번에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 쫓겨날 겁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공정. 윤석열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공정한 사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요? 오늘 이 기사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고검장, 지검장한테 인사통보를 했다. 전면 물갈이를 예상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법무부에서 검사장들한테 전화를 띠리리리리 겁니다. 야,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거든? 너는 이번에 나가줘야겠다, 야. 자, 너 그 검사장까지 했잖아. 그러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가라. 후배들을 위해서 좀 나가줘. 라고 통보를 하죠. 자, 그런 걸 보고 인사통보라고 하는데 그 인사통보가 이번에 전국에 있는 고검장, 지검장들한테 쭉 갔답니다. 몇 명을 빼고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한테 싹 다 갔대. 너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이죠. 너 나가라! 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과 그 가족을 멸문지화로 끌고 갔던 악독한 놈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더라. 윤석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어화둥둥 잘 나갔던 친윤 검사들 줄줄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벌써 냈어야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양심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아니,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뭐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니면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윤석열 밑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란 역적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도망갔겠다. 자, 저희 집에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작은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시계냐고요? 노태우 시계입니다. 노태우가 참 시계를 많이 뿌렸어요. 그때 대선하고 하면서. 예. 노태우 시계가 대선 그때 92년 대선인가요? 87년 대선이구나. 87년 대선 때 노태우 시계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느냐면은, 예. 노태우 시계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지워가지 않을 정도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노태우가 내란, 그 다음에 내란 목적 살인 등등의 혐의로 감옥에 가죠. 사형 선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노태우 시계가 다 어디서 발견됐느냐? 예, 쓰레기장에서 발견됩니다. 당시에는 쓰레기장 하면은 난지도, 지금 상암동 있죠? 거기가 난지도거든? 거기에 노태우 시계만 따로 모아야 될 정도로 시계가 모였다고 할 정도였어요. 자, 일반 국민들도요, 내란 역적한테서 받은 시계가 부끄러워서 시계를 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밑에서 내란 역적 윤석열한테서 벼슬살이를 했으면, 벼슬길에 나갔었으면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선비라면 말이야, 네가 그래도 배운 놈이라면 말이야, 검사 새끼가 그래도 돼? 야, 글줄 깨나 읽었다는 놈이 그래도 돼? 툭 하면은 고사성어 나불대는 검사들, 니들 그래도 되냐고. 기본이 안 된 거 아니야? 자, 그 결과 이번에 어떻게 됐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나가라! 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32기, 33기들한테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고, 35기, 37기, 38기, 39기들한테서도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현직 검사장들은 다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 승진 대상자들한테는 너는 승진 못하니까 너도 나가라는 통보까지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와 관련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다?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이 사람은 이번에 벌써 사표 냈어.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몇 년 만에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조국의 가슴에 칼을 들이밀던, 정경심을 감옥으로 끌고 가던, 조민의 의사면허증을 작살내버리던 바로 그 검사들,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이번에 쫓겨납니다. 정말 6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신자용, 박세현, 권순정, 황병주. 자, 여기서 신자용, 연수원 28기, 친윤 검사의 어떻게 보자면 수장급입니다. 한동훈을 제외하면은 친윤 검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신자용이에요. 신자용, 송경호, 신봉수. 야, 얘들이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박기동, 박세현, 권순정, 얘들도 말할 것도 없죠. 네, 이들이 이번에 다 쫓겨납니다.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조국 가족을 학살해서 그 대가로, 그 피해 대가로 나눠 먹었던 자리들, 그 자리를 나눠 가졌던 놈들 이제 검찰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검찰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자, 친윤 골수 검사들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신자용, 권순정 이들이 이번에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쫓겨난다고 하기도 어렵죠. 예, 천수를 다 한 거야 지들 딴에는. 그러니까 천수를 다 했으니까 나가리 대줘야죠. 이제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유철, 손준성, 정유미, 이영림, 고형곤, 박영진. 참 찬란한 이름들이죠. 턱 들어도 누군지 알겠죠. 손준성 아시다시피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이죠. 손준성 탄핵을 피했어요. 뒷단에는 룰루랄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제부터 손준성은 탄핵을 피했을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손준성은 징계를 받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의 탄핵을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정상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데 굳이 탄핵시킬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해서 다시 공을 정부로 또 넘겨준 겁니다. 손준성?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 너무 좋아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손준성, 정유미, 네, 정유미는 고비고비마다 이문정 검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시비를 털었던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죠.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일부러 막아섰던 정유미, 얘는 오로지 이문정 검사를 물고 뜯은 대가로 그 공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이제 쫓겨나는 게 맞겠죠. 실력 하나 없이 말이야 남 험담하고 모함해서 저 자리에 갔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 사람도 뭐 다를 바 없어요.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던, 그리고 고형곤 조국부터 이재명까지 물고 늘어졌던 고형곤. 앞서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신자용, 권순정 이 사람들 모두 실은 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괴롭혔던 자들이죠. 뭐 하나도 나은 사람 없습니다. 송경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조국을 멸문지화 시켰던 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국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더 나가서는 이화영까지 괴롭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한명숙부터 괴롭혔던 사람들, 악질 검사들 이번에 다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악질들이 이제 드디어 검찰에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3주 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3주 전에는 이진동, 신흥석, 양속조 등 고위 검사장들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조금 지나니까 나갈 놈들 나갔던 거죠. 그에 앞서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 대선 직후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직후부터 시작됐던 이 친윤 정치 검사들, 편파, 악질 검사들이 이제 마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 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정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드디어 4년 만에 합니다. 정치 검사들의 도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지, 이 기사가 나온지도 드디어 이제 2달이 다 돼가네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현재 기획을 짜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비난, 의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첫 번째 이 개혁 조치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지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닥 후한 평가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성호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됐을 때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일단 인사는 착착 제대로 진행하시는 걸로 보이니 일단 믿어보도록 하죠. 자, 부디 그동안 악덕 검사질을 했던 이 나쁜 검사들 모두 검찰총에서 속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정치 판사들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치 판사들을 정리하기 위한 첫 단계, 그게 바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척결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 이름,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했는데요. 참 소회가 남다르네요. 정치 검사들 2주, 벌써 2달 전에 도주가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국 도주가 아니라 축출로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송경호, 신봉수, 박기동, 신자용, 권순정, 김유철, 손준성, 정유미 이런 사람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날로 다 사표 낼 줄 알았어. 근데 2달 넘게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뻔뻔스럽구나. 이들의 뻔뻔스러움 끝간대를 모를 것 같습니다. 얘들은 지금도 지가 혹시나 진급할 수도 있다, 승진할 수 있다, 뭐라 생각하는 모양이죠. 자, 이제 꿈이 왜 깨져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